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네, 오늘 2022학년 수시 대학교 분석방송 3회 연세대학교 신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만들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연세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신설된 건 아니고요. 면접형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 내신 등급에 Z값이랑 일반 등급이 포함되어 갖고 50% 들어가는 건데 이건 작년에도 있었던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좀 단순 내신 등급에 서류 평가가 빠졌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합격 예측 등급 컷을 데이터를 공개를 해드릴 건데 학과별로 공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고랑 특목고 그리고 Z값이랑 일반 등급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연세대학교 기본 요소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1학년에 학생부 조홍합전형 면접형이라는 게 있어서요. 교과 점수에 서류 평가가 들어가고 거기에 면접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요번에는 추천형이라고 바뀌었어요. 요걸 이렇게 바꿨는데 뭐가 빠졌냐면 서류 평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류 평가가 빠졌고요. 단순 내신 등급 갖고 일단 아이들을 선발하고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런데 작년에 60% 들어가던 게 40% 줄었으니까 면접의 비중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서류 평가를 통해서 그 서류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면접 평가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았는데 그게 60%에서 40%로 줄었지만 저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게 같은 등급대, 그러니까 솔직히 교과 전형으로 단순 내신 등급으로 뽑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소수점으로 걸려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2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이 40%로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코 줄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설됐다라고 볼 수 있는 2022학년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활동부 수형이랑 국제형은 안 해주시나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추천형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인데요. 자,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1단계를 해요. 그래서 5배수나 뽑아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세대학교 1단계 합격했다라 그래서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5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5배수 안에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아이들이 선발돼서 들어갈 거고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합격했다라 그래서 기분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1단계 합격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의 비중이 60%에서 40%로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은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재시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재시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 재시문에 대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시문을 풀 수 있어야 되고 이 재시문을 못 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60%건 40%건 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 숫자는 그냥 면접에 대한 비중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을 뽑을 때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여기에서요 최소 5과목이 있어야 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주요 과목들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주요 과목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원점수와 평균과 편차를 보겠대요.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솔직히 뽑을 때 우리 아이 등급을 가지고 뽑지만 Z값이라는 거를 연세대학교는 보기 때문에 그 Z값 때문에 이렇게 석차 등급 이외에 원점수나 평균이나 편차 다 보면서 계산하겠다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 한 과목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야 당연히 A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지금부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기록부 교과 반영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영 교과가 A, B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요, 반영교과 A 같은 경우는요, 볼게요. 반영교과 A는요, 공통과목 30에 일반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요 두 개가요, 8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과목과 일반 과목이 80%를 차지한다는 건,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A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취 비율 ABC로 나오는데요. 그 ABC를요, 진로 선택 과목 20%의 ABC를 어떻게 3단계 평가를 하는데, ABC로, 네, 기준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학교 성적의 5단계 성적을요, A, B를 받은 아이는 A로 취급할 거고, C, D를 받은 아이는 B로 취급할 거고, E는 C인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세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A, B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렇게 A, B를 받는 아이들, A만 아니고 B까지도 받아도 된다라는 건 솔직히 진로 선택 과목 얘 가지고는 네, 아이들을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 B 폭차를 20%를 주면서 넓혀버리면은 네,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정도 성적은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갖고 변별력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80%에서 모든 것이 다 네, 좌우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활용해 가지고요, Z값을 50%를 보겠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그러니까 학교의 수준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 Z값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금 선발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게 고려대학교도 있었는데 고려대학교는 이제 더 이상 Z값을 안 보는데 연세대학교는 끝까지 Z값을 고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석차 등급 있죠. 그냥 단순 등급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거 50%를 보겠대요. 그러니까 Z값 50%에 일반 점수 50%를 보는데, Z값을 보는 이유는 뭐 깔끔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특목고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급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 등급 따는 걸 어려운 것들을 편차나 평균을 가지고 네,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점수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Z값의 50%와 석차 등급 50%를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Z값을 반드시 구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콘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Z값 네, 계산기 입시자료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Z값이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Z값이 뭔지. 자, Z값은 솔직히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서 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계산기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아이를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컨슈라는 아이가 있고 컨슈마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저희 컨슈의 대표 브랜드 두 개가 있네요. 컨슈 아이는요, 딱 보시면은 일반고 아이입니다. 원점수가 97점이 나온 아이고요. 평균이 60점이고요. 편차가 20 정도 나타났어요. 자, 이 편차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때 평균이 60이에요. 60을 기준으로 편차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이 편차에 대한 부분을 Z값으로서 구해가지고요, 평균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가격들, 이런 것들을, 네, 이런 Z값을 구해가지고, 이 멀어지는 가격들, 이런 것들을 평균점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3.0 만점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 편차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뭐, Z값의 원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여기에다 적용했을 때, 이게 연세대학교 Z값인데, 이걸 여기에다가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이것만 잘 따져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우리 아이가 점수가 97점이다 보니까 일단 등급은 이 50% 들어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등급이 일단 1등급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Z값을 1등급으로 해가지고 요 편차를요, 여기 공식에다가 대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에다 대입시켰을 때 이 원점수에다가 평균에다 편차를 구했더니 몇이 나오냐면 Z값이 1.8이 나와요. 1.8이 여기거든요. 보이시죠? 1.8이 0.0359.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0.0359인데 곱하기 100 하면 얘가 어느 정도냐면요, 3%대 3.5%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면 우리 아이는 1등급이죠. 0.35니까. 그죠? 100번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1등급 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컨슈마트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특목고 아이입니다. 특목고 아이고요. 그런 원점수가 87점이고요. 평균이 70이에요. 확실히 10점 정도 높은 걸로 봐서 네,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이 높고요. 편차가 8밖에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네, 아이들이 평균점이 그만큼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3등급을요, 이제 학교 등급은 3등급인데 이 점수를요, 저희가 다시 네, 어디에다가 넣었다고요? 네, 표준 편차 Z값 구하는 거에다 넣었더니 2.1이 나왔어요. 2.1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우리 아이가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컨쇼라는 학생보다 일단 Z값은 더 높게 나오네요. 이게
Z값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네, 새로운 계산법을 네, 구성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17이니까 일단 1등급 아이고요. 우리 아까 일반고 아이보다 훨씬 높게 평가가 되네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작년에는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작년에는 Z값 50에다가요. 일반 등급 있잖아요. 일반 등급 50을 했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일반 등급을 50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데이터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서류 평가라는 게 들어갔어요. 서류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류야 당연히 일반고보다 특목고 아이들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했어요. 근데 이게 빠졌잖아요. 이게 빠지면 이 3등급이 50%를 가져가기 때문에 특목고가 무조건 요번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연세대학교는 교과 이 면접할 때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솔직히 등급에 대한 50%에 대한 이 점수가 Z값이 0.17이 나오면서 일반고 I보다 더 높은 점수대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등급의 차이가 1등급과 3등급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50%로서 계산을 하면 일반고 I가 절대 밀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솔직히 이 서류가 빠지는 바람에 특목고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 같은 경우도 등급대를 가지고 Z값을 구해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면 네, 연세대학교를 한번 지원해보면 될까요? 그것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학과마다 계산을 한 건 아닙니다. 학과마다 계산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학과마다의 어떤 편차나 이런 것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뭐 대학교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니까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거 감안하신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어떤 기준만 좀 잡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이 만약에 1.2에서 1.4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한번 네, 연세대학교 지원이 가능해 보이고요. Z값 이제 아까 구했잖아요. Z값을 구했을 때 한 1.8에서 1.6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반 특목고 아이들이요. 광역자사나 이런 국제고, 외고 같은 이런 일반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한 2.1에서 2.4 등급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네, 높은 점수대가 형성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Z값을 구했을 때 1.9에서 1.7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네, 지원이 가능해 보이고요. 전국 특목이라는 건 전국자사고나 과고 영재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내신이 한 2.5에서 3.1까지 나오더라도 한번 네,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한 2.1에서 1.6 사이로 나타나면 네, 한번 도전권인데 1.6이 나오면은 솔직히 힘들 수는 있지만 네, 그거 이상으로 나오면은 네, 전국자사나 아니면 과고나 영재학교 애들도 충분히 네,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 성적표를 한번 Z값을 구해 보신 다음에 내신 등급과 Z값을 네, 50%로 했을 때 한 이 정도 수준의 아이라면은 충분히 연세대학교 요번에 네, 추천형에다가 네, 추천받아서 지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천은 네, 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요 정도 성적대를 한번 나오는지 계산기를 돌려보셨으면 좋겠고요. Z값 같은 경우는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 오시면 입시자료 게시판에다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적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연세대학교 오늘 추천형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빼고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서류를 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특목고 아이들이 네, 이제 유리해 보이진 않아요. 네, 아까 말했지만 Z값을 구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가만히 된다 하더라도 일반 등급 점수가 일반고 아이들한테 50%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서류가 빠진 거는 특목고한테 불리하고 일반고 아이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얘네 전형에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내신이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만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되게 됐다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1.1, 1.2, 이 정도 수준까지도 막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야 되고요. 세 번째, 최고의 변수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은 제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제시문 면접도 학교에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공개를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제시문을 가지고 면접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의를 가지고 한번 잘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교과전형 추천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